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 출항했다 실종된 잠수정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탑승객 5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총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만삭의 임산부가 자신의 2살 배기 아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가 하면 산책하다 만난 2사람이 서로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흑인 청소년들의 과격한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몰려다니며 약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뉴욕으로 향하던 크루즈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무료 수술병원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설립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지칭한 발언을 두고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당국의 항의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에 빗댄 발언에 대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공식 항의했습니다. 셰펑 주미 중국 대사는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관리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미국이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모든 후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이어 지난달 새로 부임한 주미 중국 대사가 직접 나서 거듭 단호한 대응을 밝힌 겁니다. 앞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한 모금 행사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를 설명하며 당시 시진핑 주석이 경위를 몰라 당황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모르는 것은 독재자들에게는 큰 창피라고 발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荒谬,极不负责,严重违背基本事实,严重违背外交礼仪,严重侵犯中方政治尊严。 是公开的政治挑衅. 파장이 계속되자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재자 발언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될 거란 우려는 신경질적인 반응이라며 약간의 혼란을 일으켰을 뿐이라고 파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 곧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Secretary Blinken had a great trip to China. I expect to be meeting with President Xi sometime in the future, in the near term, and I don't think it's had any real consequence.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재자 발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모디 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 출항했다 실종된 잠수정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탑승객 5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겠다며 심해 관광에 나섰다가 북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서 실종됐던 잠수정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부서진 잔해가 발견된 곳은 수면에서 4km 아래, 가라앉은 타이타닉호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입니다. In consultation with experts from within the Unified Command, the debris is consistent with the catastrophic loss of the pressure chamber. Upon this determination, we immediately notified the families. 미국 해안경비대는 일단 잠수정 내부에서 파열 사고가 일어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사고 발생 이후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해군이 2만 5천 제곱킬로미터 해역을 수색했지만 인명구조에도 실패했습니다. 심해 관광을 기획하고 잠수정을 조종한 탐사업체 오션게이트의 CEO를 비롯해 영국의 억만장자 탐험가, 파키스탄 재계 거물과 그 아들, 프랑스의 해양 전문가 등 탑승객 5명은 전원 숨졌습니다. 1인당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원이 넘는 비용을 내고 8일간의 탐사 관광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잠수정엔 96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산소가 비축돼 있었던 걸로 알려졌지만 잔해가 발견됐을 땐 이미 골든타임을 지난 뒤였습니다.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and the entire unified command, I offer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families. 잠수정 운영업체도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 사고라는 비극을 고액 관광 상품의 소재로 내놓고 안전을 제대로 담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This is not a touristy thing. This is a serious site that needs to be treated with respect. 미국 해안경비대는 사고 원인과 경위 파악을 위해 잔해가 남은 현장에 대한 추가 수색을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2살배기 아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전된 상태로 침실에 총기를 보관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하이오주 노워크 경찰국은 지난 16일 임신 33주 차였던 31세 여성 로라 일그가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미스 경찰서장에 따르면 일그는 총격 직후 경찰에 직접 전화해 2살 아들이 실수로 자신의 등에 총을 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일그를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의료진은 응급 제왕 절개술을 실시했지만 뱃속의 아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일그도 몇 시간 뒤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일그의 자택 안 침실 스탠드에서 9mm 권총 등 장전된 총기 3정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총기들은 당시 외출 중이었던 남편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그는 사망하기 전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빨래를 하는 동안 아들이 평소 잠겨있던 침실에 들어가 총을 갖고 놀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장전된 총을 가지고 놀다가 가족들을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3살배기 여자아이가 권총으로 자신보다 1살 많은 언니를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아이의 부모를 포함 무려 5명의 성인이 집에 있었지만 아이들을 총기가 놓인 침실에 방치하는 바람에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40%가 총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의 가정은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가정은 전체 총기 소지 가정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자동차에 앉아 음악을 크게 듣고 있던 남성과 산책을 하던 퇴역 군인이 서로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세크라멘토에서 휠체어를 탄 채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퇴역 군인이 자동차에 앉아 음악을 크게 듣는 남성을 마주쳤습니다. 퇴역 군인은 해당 차량으로 다가가 음악이 시끄럽다며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화가 난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퇴역 군인을 차로 치었습니다. 목격자 슬라이터는 총성이 울린 곳으로 가보니 차량에 앉아있던 남성은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고 퇴역 군인은 해당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퇴역 군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숨진 2사람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양측 용의자 모두 사망한 상태로 더 이상의 수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모텔 앞에 주차된 순찰차 앞으로 한 남성이 지나갑니다. 남성은 모텔 안으로 들어가고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른 채 앉아 있습니다. 잠시 후 모텔 안으로 들어갔던 남성이 밖으로 나오며 속주머니에서 무기를 꺼내 들고 경찰을 향해 발포합니다. 깜짝 놀란 경찰은 용의자에게 대응 사격을 실시하고 재빨리 본부로 비상 연락을 취합니다. 연락을 취한 경관은 계속해서 대응 사격을 진행했고 결국 용의자는 그 자리에서 총상을 입은 채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경찰과 용의자 모두 쓰러져 있었는데 경관은 3발의 총격을 받았으나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왜 경찰에게 총을 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덴버에서는 몇 시간 후에도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던 남성이 체포되며 하루 동안 경찰과의 총격전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흑인 청소년들의 과격한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는 흑인 청소년 100여 명이 난입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LA 지역 세븐일레븐 매장입니다. 100명이 넘는 떼강도단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가게로 들어와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모두 주머니에 넣습니다. 심지어 카운터를 넘어 담배와 복권 등을 훔칩니다. 화면으로 봐도 대부분 흑인 청소년들입니다. 지난 20일 밤 9시 30분쯤 시카고에서는 10대 흑인 청소년 100여 명이 주유소 편의점에 난입해 자동차와 업소를 파손시켰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흑인 10대가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모임을 결성하고 주유소 난입을 목표로 모여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주민들은 엄청난 무리의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치는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흑인 청소년들이 도로를 장악하고 자동차 위로 올라가 뛰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18살 여성 한 명이 차에 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청소년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수십 명의 경찰이 동원됐고 흑인 청소년 6명을 무모한 행위와 미성년자 불법 알코올 소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고 난동을 피우는 흑인 청소년들을 보면 무섭다며 사회적 차원에서 이들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흑인 청소년들은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BLM 운동과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인종항의 시위를 계기로 블랙 틴스 테이크오버를 외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안당국은 흑인 청소년들의 집단행동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지만 SNS를 통해 갑작스럽게 모여 집단행동을 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텍사스주와 콜로라도주를 덮쳤습니다. 야구공보다 큰 우박이 쏟아지며 최소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영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밤 텍사스주 북부에서 발생한 토네이도가 인구 500여 명의 작은 마을 메터도어를 덮쳤습니다. 시속 175km의 폭풍이 몰아쳤고 야구공보다 큰 우박까지 쏟아지면서 마을 건물과 시설들이 초토화됐습니다. 소방구조대는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으며 말과 소 등 가축들도 대부분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It's not only physical damage, but the economical and emotional impact that it will have on this town is very well significant. 같은 날 콜로라도주 모리슨의 한 야외 공연장에선 공연 직전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 관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We're trying to run for cover, like screaming in agony. We have so many like goose eggs. We have bruises on ourselves. Babies were crying. It was scary. 미 기상청 폭풍 예측센터는 이날 미국 중서부 지역에 발생한 토네이도는 콜로라도주 6개, 텍사스주 3개 등 모두 11개라고 밝혔습니다. 미시시피주 일대에선 현지 시각 18일부터 이틀 동안 여러 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주일째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텍사스주에선 이번 토네이도 피해로 변전소 등이 파손돼 냉방시설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크루즈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집단 감염 사태는 바이킹 크루즈사의 넵튜노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승객 838명 가운데 110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노로바이러스는 집단 감염에 취약합니다. 음식의 신선도와 상관없이 바이러스로만 전파되는데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은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킹 크루즈 측은 집단 감염 사태에 관련 선박 소독을 실시했으며 환자들의 대변 샘플을 질병통제예방센터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세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크루즈 승선 시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손을 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해외여행 시 홍역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팬데믹 기간 동안 주춤했던 홍역이 최근 들어 다시 발병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감염자들의 88% 상당은 지난 5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 중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파악됐습니다.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의 확률로 감염됩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출국 전 홍역 백신을 2차례 접종해야 하며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 확률을 97%까지 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역에 감염된 경우 고열과 기침 콧물에 시달리게 되며 온몸에 붉은 발진이 퍼지게 됩니다. 전국 최초의 무료 수술 병원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설립됩니다. 비영리 의료기관 레스토넥 프리클리닉은 오렌지 카운티에 자체 수술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어제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톰슨 패밀리 재단의 기부로 설립되는 이 수술병원은 내원하는 환자의 신분을 묻지 않고 무료로 외과 수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자원봉사자들로 꾸려지게 됩니다. 톰슨 패밀리 재단은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돕기 위해 수술병원 설립을 추진하게 됐으며 내년 상반기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영리 의료기관 레스토넥 프리클리닉은 지난 1979년부터 LA 카운티 지역에서 안과와 치과의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공지능, 이른바 AI에 대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AI를 통해 수집한 판례를 소송 자료로 제출했던 변호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있지도 않은 가짜 판례를 소송 변론 자료로 제출한 변호사들이 해당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현지 시각 22일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GPT를 통해 수집한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슈어츠 변호사 등 2명에게 각각 $5,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짜 판례에 등장하는 판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AI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법률 자료는 자칫 법조계와 미국 사법제도에 대한 냉소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들이 해당 자료를 챗 GPT를 사용해 찾았다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슈어츠 변호사 등 2명은 2019년에 아비앙카 항공 여객기에 탔던 한 승객이 기내에서 카트에 부딪혀 다쳤다며 제기한 소송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론 자료로 제출한 관련 판례들이 대부분 가짜로 판명이 됐는데 모두 챗 GPT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슈어츠 변호사는 챗 GPT를 통해 법률 자료를 찾은 것이 처음이며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서에서 밝혔습니다. 확실한 검증 없이는 앞으로 챗 GPT를 이용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AI 규제 마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의 AI 규제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In seizing this moment, we need to manage the risks to our society, to our economy and our national security. My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safeguarding America's rights and safety, from protecting privacy to addressing bias and disinformation. 미국은 내년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어 AI를 통한 가짜뉴스 차단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덴젤 워싱턴 주연의 영화 플라이트에서는 술에 취한 조종사가 추락하는 항공기를 구하는 영웅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비행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조종사가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국제공항에서 벌어졌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델타항공 209편에 현지 경찰이 들이닥쳤고 조종사가 음주 운항 혐의로 연행된 겁니다. 델타항공은 공식 성명을 통해 올해 62살의 기장 로렌스 러셀 주니어가 에든버러 국제공항에서 이륙 전 구금됐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항공편을 취소시켰으며 승객들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경찰은 철도교통안전법 93조에 따라 조종사가 기소됐으며 조종사인 러셀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노숙자의 3분의 1 상당이 캘리포니아주에 밀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아닌 지역 거주민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산하 베니오프 노숙자 연구소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자는 17만 1000여 명 수준으로 전국 노숙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노숙자의 90% 상당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다 집을 잃었는데 이들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강제 퇴거를 당하거나 주택을 차압당해 길거리로 내몰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캘리포니아주 노숙자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유입됐을 거라는 통념을 뒤엎었습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주의 거주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을 경우 다른 근로자의 2배가 넘는 시간을 일해야 방 하나짜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숙자의 수는 더 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지역의 교내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경찰국은 관내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393건 수준이던 교내 범죄는 2021년 145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인 2022년에는 2277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3년 새 무려 63%가 증가한 겁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학교에서는 올해 들어 47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기물파손과 폭행 등의 범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LA 경찰국은 학교 내외부에 감시 카메라 설치가 늘고 있지만 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 추세라면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